네, 이제 라프라프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게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퀴즈 방탈출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QR 퀴즈 방탈출 게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테마 보기가 아니라 나의 게임 세트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게임 세트로 옮겨놓은 것에서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들었던 수상한 열기구 게임 세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누르시면 게임 세트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트 수정이라는 버튼도 있어요. 이 세트 수정은 간단한 게임 세트 이름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열기구, 지금 장르가 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 수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볼게요. 네, 게임 세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일반 문제, 추론 문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 문제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문제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일반 문제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 수정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일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바꾸어 볼게요. 선생님들 포켓몬스터 좋아하실까요? 이 포켓몬은 누구일까요? 네,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라고 하면은 이 포켓몬의 실루엣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실루엣은 이미지겠죠. 여기 이쪽에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이쪽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자리 표시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해보고 이 포켓몬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OX 퀴즈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럼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왼쪽에 단답형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답을 적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답은 라이츄입니다. 그런데 발음에 따라서 라이츄가 아니라 라이츄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단답형은 복수 정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츄라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오른쪽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문제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이 되었을 때는 여기 화면 상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방금 나오지 않았죠. 가끔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아래쪽에 문제 저장 더하기 마이 문제 저장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저장하였다는 표시와 자동적으로 뒤로 가기 버튼이 작동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다른 기능도 익혀보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도 바꾸어 보겠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디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추가를 누르고 이 오디오를 어떤 걸 넣을 것이냐, 이 오디오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에서 음원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 되겠죠. 자, 소리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소리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울음 관련이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코끼리 울음소리를 넣으면서 약간 좀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원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듣기와도 관련돼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미션을 음원 파일로 만드셔서 그 미션을 들려주는 방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적어볼게요. 코끼리 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는 코끼리의 실루엣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이미지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는 이미지, 텍스트 이런 컨텐츠를 3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4개 이상은 안 돼요. 보시다시피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동영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에서 문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수정할 건데요. 지워주고 이 노래에서 피카츄는 몇 번 나왔을까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추가할게요. 근데 이때 동영상 추가는 유튜브에 있는 링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링크는 유튜브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올려주면요, 유튜브 링크가 실리게 되고요. 학생들이 게임하는 화면에서 이 영상을 보고서 답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노래에서 피카츄는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 나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문제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영상까지 활용하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역시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카츄를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배울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을 주고 그 영상과 관련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플립 러닝을 활용한 경우에요,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또는 어떤 자료를 공부하고 와라 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주고서 문제를 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모두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 유형만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선택형 문제가 있고요, 다중선택형, 단답형, OX, 숫자형, 방향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은 객관식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를 넣고요, 이 중에 정답인 문항을 선택해가지고 저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선택형입니다.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그것이 선택형 문제고요. 그 다음 다중선택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중선택형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거에서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게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하나만 정답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중선택형이고요. 아까 문제 유형을 넘어오면서 보셨겠지만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쌓아놨던 보기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실 때는 그것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답형은 아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OX 퀴즈도 우리 볼 수 있었죠. 클릭해 놓은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 숫자형이 있습니다. 숫자형은 여기에 입력한 숫자가 정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4자리 또는 5자리 또는 6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정답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회시간에 연도와 관련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4자리 자물쇠 또는 3자리, 2자리, 최소는 2자리예요. 자물쇠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낼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떠한 수치와 관련된 문제를 낸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향형입니다. EXID의 노래가 있죠. 위아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후렴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여기 방향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 방향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지 학생들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활용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세트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격자 형태의 판을 준비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곳 그리고 도착하는 곳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도착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몇 번 눌러야 되는지 그것을 학생들이 적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조금 확장하자면 절차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문제를 수정을 했고요. 이 문제는 지금 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문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는 없어요. 있는 문제를 수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반 문제를 구성을 하실 때 이것은 문제 수가 너무 많다 혹은 적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게임 세트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방탈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방탈출 게임이 아니라 퀴즈랜드를 활용할 경우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 있는 퀴즈 타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퀴즈 타임은요,
방탈출 게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제만으로도 문제를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서 게임 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테스트 게임 세트를 만들어 보고요. 처음에 문제가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보면은 오른쪽에 문제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추가하면 2개, 또 추가하면 3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일반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가 없고 그리고 추론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활용하시기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 방탈출 테마를 갖다 쓸 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 추론 문제를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퀴즈 게임에 들어와서 일반 문제만 추가하셔가지고 활용해서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문제를 클릭하시고 수정을 누르신 후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탈출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일반 문제만 활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퀴즈 게임,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퀴즈 게임도 게임을 선생님 입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방탈출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방탈출 게임과 퀴즈 게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의 QR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게임 세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임의 세트에서 QR코드 출력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눌러도 되고요. 누르면 이렇게 외부로 QR코드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메타버스에서 활용한 QR코드들도 여기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활용한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라포라포를 활용할 때는 이것을 인쇄하셔서 교실에 또는 강당에 또는 라포라포를 활용하는 공간에 붙이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QR코드는 테마에 들어가서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문제 QR 인쇄가 있죠? 이것을 누르면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기능들을 활용해서 교실에서 정말 재미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라포라포는 게이미피케이션인 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마음을 열고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학기 초에 서로 친해지는 활동이라거나 또는 교실에 활력이 필요하다거나 재미없는 계기 교육을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거나 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활용하시고 즐겁게 수업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